네, 자 이렇게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바라는 우리 경남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 들어보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번 총선에서 경남에 남긴 결과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또 그리고 당락을 좌우한 요인들은 무엇이었는지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창원대 행정학과 강정훈 교수님 그리고 보도국 오종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번 총선에서 경남에서는 16개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선거가 치러졌고요. 그리고 김해시장 거창군수도 선출이 됐습니다. 자, 오종훈 기자 우선 경남의 정당별 의석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간단히 정리를 먼저 해주시죠. 네. 경남 전체 16개 국회의원 선거구 가운데 새누리당이 12석, 더불어민주당 3석, 정의당이 1석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모두 14개 의석을 차지했었는데 이번에 2석이 줄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직전 19대 총선에선 김해갑 1석에 머물렀지만 김해을과 양산을까지 차지하며 3석으로 늘었습니다. 정의당도 창원 성산에서 당선자를 배출해 정의당이 차지한 전국 지역구 의석수 2곳 가운데 한 곳을 경남에서 마련하게 됐습니다. 20대 총선과 함께 실시된 김해시장과 거창군수 재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들을 뿌리치고 당선됐습니다. 허성곤 김해시장과 양동인 거창군수는 선거 다음 날인 지난 14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경남은 전체 16개 선거구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후보가 각각 한 명씩을 당선시켰는데요. 자, 이번 선거에서는 야권이 4석을 확보했습니다. 강정훈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경남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예. 조금 전에 당선자들 공약을 잘 봤어요. 예, 보면서 이제 유권자들께서 과연 이 공약을 얼마나 보고 이번에 선택했을까?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사실 공약은 없고 공천만이 이렇게 있는 이번에 선거 분위기였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상당히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어떤 감정적이나 어떤 정치적 선택을 좀 했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은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정당의 공약이나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본 것이 아니라 어떤 이미지나 느낌에 따른 선거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런 결과가 지금 반영된 것이다라고 통상적으로도 분석하시는 그렇지만 거예요. 이번 선거는 좀 더 그렇지 않았나 하는 예. 그런 생각. 어쨌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정치 지형의 변화가 이번에 좀 왔죠, 그죠? 예, 지역구도 재변성이라든지 그런 거는 여러 가지로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예, 앞으로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변화라면 아무래도 야당이 경남에서 4석을 가져갔다. 역대 총선에서는 가장 많이 가져간 의석을 가져간 그런 결과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번 총선을 평가하신다면은 야당의 승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국적으로는 당연히 야권이 승리를 한 거죠. 그리고 경남도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야권이 상대적으로 조금 승리를 더한 거다. 야권의 노력도 있지만은 또 여권의 여러 가지 이제 그 과정에서의 실패로 인해서 이게 반사적으로 또 야당이 이렇게 이익을 본 것도 있다. 일종의 반사적인 이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렇다면 이제 경남의 민심이 전반적으로 이런 새누리당 중심의 여당 지향적인 이런 민심에서 돌아선 것은 아니다. 또는 야당이 강세를 보인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건지. 전체적으로는 이제 기존의 어떤 구도가 크게 깨지지는 않죠. 그런데 이번에 창원 성산 같은 경우는 전략도 연대도 했고, 그 다음에 김해 같은 경우는 아마도 정치적인 정서가 아무래도 그저 야당적인 그런 정서가 이렇게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양산 같은 경우도 이제 인구적인 특성이 좀 있죠. 아무래도 젊은 층이 많이 사는 또 공단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야당 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결과 통계 데이터가 나오고 나서 그걸 세부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해야 할 또 그런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이번에는 교차 투표가 이번 총선에서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는 논란이라기보다는 또 관심사가 되고 있고 한데 어떻습니까? 교차 투표라는 게 어떤 건지 저희 시청자들께 자세히 좀 먼저 사실 이번 선거의 굉장히 특징적인 하나의 결과죠. 예, 과거에는 이제 들어본 적이 없는 용어인데 사실 교차 투표란 것이 영어로 크로스 보팅이라고 이렇게 하죠. 주로 미국 의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죠. 나는 민주당 의원인데 공화당 발한 법안을 내가 찬성해 주는 거예요. 뭔가 하면 이제 자기 소신이라든지 자기 지역구 이해관계에 따라서
당론을 따르지 않는 거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교차 투표라 부르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후보자 선택하고 또 정당을 따로 선택하는 걸 이걸 이제 교차 투표라고 부르겠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용어가 좀 정확하지는 않다. 이 세계 보편적인 그런 의미로 볼 때. 어쨌든 이번 교차 투표가 굉장히 정치 정의 구도의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 같은 경우가 이제 소위 캐스팅 보트를 치면서 스윙 보트를 하는 거죠. 어떨 때는 이쪽을 밀었다가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우리가 최근의 전통적인 그 대립 구도에서 뭔가 정책이나 이슈 중심으로 이렇게 중간 제3의 정당이 중심축 역할을 하니까 이게 전망을 할 때는 뭔가 이제 좀 투쟁보다는 정책 중심으로 좀 갈 가능성이 있다. 또 그걸 통해서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외연을 확장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오종욱 기자. 네. 이번 그 20대 총선, 경남에서도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었던 이런 선거구가 상당히 많이 있었죠. 네. 뭐 창원 성산이라든지 또 김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있었는데 이 관심을 끌었던 선거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죠. 네. 선거 전부터 유권자들의 관심을 끈 선거구는 접전이 예상되는 창원 성산구와 김해 갑, 김해 을 등이었습니다. 먼저 창원 성산구는 지난 17대와 18대 권영길 전 의원이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당선된 곳인데요. 지난 19대 총선에선 진보 후보들이 단일화에 실패하며 여당에 자리를 넘겼던 곳입니다. 또 정의당 노회찬 후보는 워낙 유명세를 탄 후보이다 보니 출마를 선언한 때부터 큰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해을은 천하장사 출신의 이만기 후보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인 김경수 후보가 접전을 펼친 곳입니다. 김해 갑은 경남에서 유일하게 야당 현역 의원이 있는 곳이라 여당의 탈환이 가능할지 야당의 수성이 가능할지가 관심이었습니다. 밀양, 의령, 함안, 창녕은 조혜진 현역 의원이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배제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곳으로 새누리당 후보와의 결전 결과가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네, 전체적인 그 경남의 현황을 쭉 들어봤는데요. 이런 그 관심 선거구를 중심으로 좀 자세히 좀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 기자, 네. 먼저 창원 지역부터 좀 살펴봐 주시죠. 창원이 이런 그 성산구, 성산구의 경우에는 여당 후보의 수성이냐 아니면 진보 후보의 재탈환이냐 선거 전부터 관심이 상당히 많았던 지역이지 않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자세히 전해 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창원 성산은 새누리당 경남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현역 강기원 위원의 수성이냐 또 진보 진영 정의당 노회찬 후보의 재탈환이냐로 선거 전부터 뜨거웠습니다. 두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막판까지 접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투표함을 열어보니 노회찬 후보가 강기훈 후보에 앞섰는데요. 노회찬 후보 당선의 1등 공신은 역시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였습니다. 진보 후보들이 지난 19대 총선과 달리 단일화에 성공하며 세력을 결집시킨 것이 당선에 주요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창원 성산은 권영길 전 민노당 대표가 지난 17대와 18대 총선에서 내리 재선을 지내 진보 정치의 1번지로 불렸던 곳인데요. 노회찬 후보의 당선으로 창원 성산은 4년 만에 다시 지역 진보 정치의 1번지로 떠올랐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창원 성산구 자세히 좀 얘기를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죠. 창원 성산구 이런 그 조금 전에 그 우리 오종욱 기자도 자세히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경남 정치의 1번지라고 불리는 곳 아니겠습니까? 여권과 그리고 이제 진보 진영이 한번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이제 그 엎치락뒤치락해서 계속 그렇죠. 오고 있는데 20대 총선에서는 진보 진영이 이번에 당선자를 냈습니다. 자,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 전망은 어떤 것들이 예상이 되시는지요? 저도 성산구 주민입니다. 네. 네, 그런데 11.3%를 더 받았죠. 차이가 제법 났죠. 네. 그죠? 저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야권 통합되고 나서 야권의 승리를 그 많이 예상을 했었죠. 예, 했었고 결국 전략적 연대의 그 승리다. 그런데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더민주당 후보를 이렇게 찍고 싶은 사람에게는 이제 후보가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략적 연대가 또 유권자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다르게 받아들여져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법 큰 승리를 한 겁니다. 예, 한 건데 이길 수밖에 없죠. 여기 이제 인구 통계적인 특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또 경남본부도 자리 잡고 있고, 그죠? 이런 조직화된 힘들이 선거는 결국 조직화된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예, 이런 면에서 이제 조직화된 힘으로 뭐 이긴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이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그 지위가 헌법상 국민 대표고 지역 대표 두 가지가 있죠. 그런데 노회찬 그 당선자가 앞으로 너무 국민 대표나 국가 정치 이미지, 지모 정치 이미지 그쪽으로도 너무 매몰 해버리면은 네. 이게 이제 지역 대표로서의 지역의 여러 가지 그 계층이나 문제를 갖다가 자기가 안고 관심을 가지는데 그게 또 마이너스가 안 되겠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노회찬 당선자의 앞으로 상당히 신경 써야 할 과제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마산 회원도 한번 그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마산 회원이라고 하면은 새누리당의 안홍준 의원이 그 3선을 달성했던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전통적으로 이런 새누리당의 그 강세 지역이라고 분류되는 그런 지역인데 이번에는 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치열하게 경합을 벌였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4.1% 차이니까 뭐 제법 이렇게 박빙을 한 거죠. 이렇게 게임은 그죠? 네네. 근데 사실 회원군은 참 이 변수가 복잡했어요. 그죠? 예를 들어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홍준표 지사의 대리인이다 하는 여러 이미지가 그죠? 거기다가 또 창원 광역시라는 이 지역의 최대 이슈 이것도 또 일정에 또 영향을 준 것도 있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 선거 직전에 이제 그 현장에서 이게 발견되는 그 사실인 현상들이 예, 새누리당 내에서 뭐 균열이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 현장에서 많이 들렸거든요. 그 실제 이제 아군들이 좀 이탈하지 않았겠는가 네네. 볼 때는 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한쪽에서는 뭔가 하기남 그 후보가 이제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네트워크나 노력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 득표를 갖다가 받지 않았는가. 그래서 21대 총선에 또 관심 지역이 안 되겠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당 공천을 받은 그 후보자와 그리고 또 지역에서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왔던 그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이에서 이런 경합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도였다라고 네, 분석을 하시는. 예, 예. 네. 자, 그러면 이 가운데에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었던 김해을 선거구를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자, 교수님, 이 김해을 선거구라고 하면은 김태호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찌감치 새누리당의 그 이만기 후보, 천하장사 출신이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후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는 타이틀이 늘 붙어 다니는 이런 후보자인데요. 그 이목이 집중됐었습니다. 그 누가 당선될지 관심 탔는데 김경수 후보가 당선이 됐죠. 예, 크게 이겼죠. 네, 어떻게 예. 보시는지. 예. 28% 차이니까 뭐 엄청나게 크게 이긴 거죠. 예, 이겼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오랫동안 소외된 정치인과 대중적 인기가 굉장히 있는 인기인의 대결이 됐죠, 그죠? 네. 됐는데 이것도 결국 이제 그 김해라는 그 지역이 김해 지역의 정치적 그 지형이나 특성이 한쪽으로 이제 상당히 계속 가고 있다 지금 현재 야권 쪽으로 이제 그런 인프라가 많이 깔려 있고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게 이 결집력이 강하잖아요. 결집력, 그죠? 이 집단 응집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성공 요인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게 그 이만기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상 좋고 여러 가지 이제 그죠? 대중적 인기 있고 그런데 그 체육인이나 어떤 방송인 이런 이미지단 말이에요, 그죠? 방송도 특정한 프로, 토크 프로 이런데. 그러니까 그 지배적인 이미지가 국회의원 후보로서의 이미지에 과연 플러스였는가 마이너스였는가 쉽게 생각하면 플러스인데 또 어떤 경우는 마이너스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뭐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왜 또 막 그 팀의 승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만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방송 출연들을 두고 여러 가지 이런 그 견해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 일을 두고 이제 인지도를 올리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됐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이런 그 김경수 후보하고 서로 이런 승부를 보는 데 있어서는 과연 그 도움이 됐겠느냐, 도움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부분을 두고 여러 가지 분석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어떻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 선거에 드러난 그 결과 특성이 예. 아, 역시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수준이 좀 올라가고 있다, 계속적으로. 그런데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그 유권자 국민들의 수준의 눈높이를 처음에 너무 낮게 잡았다. 이게 저는 상당히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그러면은 김해갑에 대해서도 좀 같이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경남 유일의 야당 현역 민홍철 의원 과연 수성할 수 있는 것이냐.
또 그리고 새누리당은 또 탈원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걸 두고 또 이게도 마찬가지로 관심이 집중됐던 곳이죠. 네. 재선에 성공을 했죠. 김해을보다는 이제 조금 관심이 덜했죠. 네. 김해을에 대한 집중 관심보다는. 그래서 아무래도 현역 프리움이 있고 그죠. 예.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김해에서 가지고 있는 을보다는 덜하지만 각구도 김해 정치 지형의 몫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 선거란 변수도 있고 막물려 가지고 예, 거기서 좀 플러스가 안 됐나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해에서는 이번에 갑을 선거와 동시에 김해시장 선거도 동시에 치러졌습니다. 예, 예. 일단 김해시장 선거에서도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요. 이런 선거가 총선과 결과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직결되죠. 예. 내나 같은 날 같은 지역에서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예. 전체적인 총선 분위기 영향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 그 후보 등록 과정에서도 그때 좀 이렇게 뭐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죠? 네네. 예, 이런 걸 인해서 아마 그런 과정에 오히려 좀 플러스가 안 됐겠는가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예. 자, 이번 총선의 관심 지역구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총선 직전 선거구 재획정으로 4개 시군이 통합된 선거구,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선거구인데요. 여기도 관심사가 됐습니다. 자, 교수님, 조혜진 현역 의원이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한 뒤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새누리당 후보와 격돌을 냈는데 이 새누리당 후보는 전직 밀양시장 출신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상당히 치열한 격전이 예고가 됐는데 어떻습니까? 당선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신다면요. 여기도 상당히 나중에 이제 굉장히 좀 세부적인 분석 대상이에요. 네. 예, 변수가 많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 일단 유승민 공천 파동 에서 유승민 기로 분류돼 가지고 이렇게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죠, 그죠? 예, 받았고 그래가지고 또 선거 직전에 또 새누리당 소속인 지지 의원들이 도의원들이 또 탈당하는 그런 네, 파동도 탈당 생겼죠. 생겼었죠. 예. 그래가지고 격차를 갖다가 선거 직전까지 많이 끌어올렸죠, 이렇게. 그죠? 그래가지고 2.9% 차이 났네요. 예, 통계적으로 상당히 이제 따라 붙었다. 네. 만일 선거가 한 주일이나 2주일 더 해서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속단하기는 막판에 어려울 것이다. 올리는 흐름이 그죠? 네. 예를 들어 이제 거창 군수 게임 같은 경우죠. 거창 군수 게임 같은 것도 막판에 이렇게 그죠? 구치소 이슈를 꺼내가지고 이제 갖다 올렸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가 보면은 선거구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관심적이고 특히 함안 의령에서 어떤 후보를 얼마나 지지했을까 하는 각 지역 간의 어떤 이해관계에 대한 투표 이를 분석하는 것이 또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이런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4개 시군, 시 하나와 그리고 3개 군이 결합이 된 선거구이기 때문에 이 지역 출신들, 자기 고향이 어디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극복이 돼야 되는데 아직 얼마나 이제 그런 투표 성향이 남아 있는지 하여튼 데이터를 가지고 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판단이시고요. 자, 그리고 오정호 기자. 네. 이 경남에서 가장 늦게까지 경합을 벌인 선거구. 이곳 중 한 곳이 거제죠. 네. 새누리당 김한표 후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가 표 차이가 730여 표 정도밖에 나지 않았어요. 네. 선거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요? 예, 거제에서는 현역인 새누리당 김한표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를 각다수로 물리쳤습니다. 김한표 후보와 변광용 후보의 득표율 차이는 불과 0.72%포인트, 730표 차이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대형 조선소까지 불어닥친 조선산업 위기도 선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 불안을 느낀 근로자들이 최근 노동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투표를 한 거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김한표 후보는 거제시 선거방송토론회위원회가 마련한 유권자들이 알 거리를 위해 마련한 법정 TV 토론회에 불참했는데요.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400만 원에 불과한 점도 문제인데 후보자들을 정확히 판단해야 하는 유권자들을 위해서라도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번 총선과 함께 치러진 시장 군수 선거 얘기를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김해시장 거창 군수 선거,
재선거죠. 전임자의 이런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낙마로 치러진 선거인데 잠시 앞서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김해 시장과 거창군수 재선거에는 모두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그 여당 공천자들이 모두 낙선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수님? 이런 그 결과를 두고 판단을 해보신다면은요. 여당 글쎄요, 저게 거창군수로 당선된 양동인 당선자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야당으로 분류하기도 힘들죠. 네. 사실은 그죠? 예, 그게요 힘들고 김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체 김해의 어떤 선거 분위기 거기에 영향을 미치고. 예, 또 나름대로 또 김해시청에서 평생 공무원을 하면서 계속 닦아온 그죠 이력이나 네트워크 이런 것도 또 많이 작용했을 것이고 뭐 그것도 복합적인 그런 원인이 있겠습니다. 있고 거창 같은 경우가 이제 거창이 지금 제일 뜨거운 이슈가 결국에 이제 구치소 법조타운 그죠 유치 문제인데. 전체 후보들이 조심하라는 걸 선거 직전에 본인이 안았죠. 예, 안아가지고 이렇게 많은 지지를 얻게 됐죠. 그래서 이게 당선의 요인이면서 그 요인이 바로 앞으로 거무하는데 최대한 부담이 안 되겠나. 이게 그 장군의 앞으로 이제 관심의 초점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분석하시는 부분은 그 시장군수 선거에 있어서도 그동안에는 경남도민들이 되게 정당 특히나 여당에 대해서 투표를 많이 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지금 재선거 같은 경우에는 정당보다도 오히려 그 지역의 큰 이슈 그리고 지역에서 어느 만큼 활동을 많이 했느냐가 그 중요한 표심의 변수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되어야죠. 그렇게. 예, 당연히 그래 돼야 되고요. 결국에 이제 지방선거의 중앙정치 개입 문제죠. 뭐 일본의 예를 들면은 지방선거 결과를 TV 광고 결과 나올 때 보면은 막 자 놓으면 전신에 무자가 나와요. 무소속이 압도적으로 가돼버리죠.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정당 공천은 아니고 정당 표방제지만 자기가 어느 정당 좋아한다고 이렇게 그렇더라도 압도적으로 무소속이라는 무자가 거의 지방선거에는 당선이 많이 됩니다. 다수가.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참조를 해야 할 문제예요. 예, 관성적으로 자꾸 그 중앙정치에 매몰돼가지고 막 거기 따라서 자꾸 찍으면은 결국 이제 지방 주민들이 자기 권리와 기회를 갖다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뭐 전반적으로 경남의 이런 그 당선자들 현황 그리고 또 당선 요인들 분석을 해봤습니다만은 이번 그 이런 그 선거 결과 새누리당 12석 그리고 야권 4석의 이런 그 총선 결과 경남 도정에도 영향을 상당히 미칠 것 같습니다. 어떤 그 부분이 예측이 되시는지요? 영향은 미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거 결과가 경남 도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예, 그렇지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에 영향을 받지만은 행정은 또 어느 정도 또 탈정치적인 성격도 있기 때문에 예, 뭐 절대 영향을 받겠는가. 그 다음에 홍준표 지사의 그동안 리더 스타일을 볼 때 이 결과에 그다지 뭐 크게 영향 받겠나 하는 또 이런 그 예측도 해보고요. 예. 다른 이슈가 있긴 있죠. 이제 창원광역시 문제가 여기 이제 그렇게 물리는 거죠. 진짜 창원시 5개 당선자 중에서도 그 광역시를 적극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소극적인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 이 문제 가지고 경남도와의 관계에서 앞으로 이제 5명의 국회의원들이 창원시 같은 거는 어떻게 이게 대응할지 또 얼마나 적극적으로 할지 이게 앞으로 지역에 큰 변수가 이제 될 수밖에 없죠. 네. 예. 그 창원광역시 부분을 조금 더 그 언급을 그 얘기를 해본다면은요. 지금 마산에서 당선이 된 그 윤한홍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창원광역시 부분을 찬성하지를 않고 있는 이전에 그 정책을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창원에서도 강기훈 강기훈 의원이 현역 의원이 창원광역시에 찬성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노회찬 그 당선자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이 그 창원시장의 입장에서는 광역시 부분을 추진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어떻게 작용을 하겠습니까? 예, 경남의 선거 결과가 경남 도정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창원시의 5개구의 선거 결과가 창원시정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이번에 봅니다. 예, 그래 그 문제의 중심에는 이제 결국 창원광역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예, 물론 선거 때 이제 다 입장을 갖다가 밝혔죠. 윤한홍 후보 같은 경우도 반대를 하는 건 아니죠. 조금은 찬성이죠. 네. 예, 그런데 현재 프레임 속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결국 이제 선거 끝나고 또 대선을 앞두고 창원광역시가 지역에서 최대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죠. 네.
자, 이번 총선에서 어쨌든 전국적으로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는 실패를 했는데요.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자,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번 총선 결과 각 정당의 향후 향방이 궁금합니다. 또 특히나 경남에서는 어떤 그 지각 변동이 있을 것인지 향배를 좀 관측을 해주시죠. 일단 전국적으로 지각 변동이 좀 생겼으니까요. 그 영향을 경남이 받을 수밖에 없고, 경남이 지난 선거보다는 또 눈에 띄게 조금 달리 나타났지만은 뭐 대단히 큰 변화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부산, 울산, 경남이라는 동남권에서의 현재 야권의 이제 이렇게 세력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의미 있는 영향을 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의당이 세력의 균형추로서 우리나라 국가 정치에서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캐스팅 보트를 쥐고 한쪽은 스윙 보트를 하면서 새누리당 편 들었다가 더민주 편 들었다가 네. 예,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이중대라면 안 좋은 거죠. 정책 이중대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절로 이렇게 자기 외연을 합치는 거죠. 또 하나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은 현재 새누리당과 또 현재의 더민주에서 일정하게 이탈해서 국민의당 쪽으로 건너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예, 또 이런 예측도 해볼 수가 있겠죠. 예. 자, 네, 지금까지 창원대 행정학과 강정원 교수님 그리고 보도국 오종우 기자와 함께 이번 4.13 총선에 대한 분석과 경남 유권자들이 나타낸 표심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총선 후보자들은 예비 후보 때부터 2달 가까이 선거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후보자들은 우리 정치 현실과 유권자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많은 고민을 해왔을 것입니다. 자, 당선자들은 이제 그 고민을 실행으로 옮길 때입니다. 유권자만 바라보고 성실하게 나가는 모습 기대합니다. 뉴스인사이드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